오늘 저희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큰 주인 푼잡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너무나 충격적인 살인 계획이 세워졌는데 살인자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1987년 수짓 카우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해 아버지는 모힌들 파싱 딜론과 어머니 수린들 카우르는 수짓과 결혼시킬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그녀를 위해 쑥데브 싱 아투알이라는 26세 남자를 찾았습니다. 수짓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10살 많은 쑥데브 싱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수짓은 항상 쾌활하고 용감하며 명랑한 소녀였고 그녀의 가족은 결혼 후에도 그녀의 삶에 같은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당시 인도의 많은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보수적이었고 어린 나이부터 딸들을 엄격하게 감독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딸들은 10대나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수짓의 부모는 영국에 살았지만 푼잡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수짓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결혼 전 수짓 카우르는 수케이뎁 싱과 그의 가족을 단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결혼 후 수짓은 시댁에서는 과부인 시어머니 바찬 카우르의 의견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녀의 말이 최종 결정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8년까지 실제 가족 구성원은 5명이었습니다. 가장인 바찬 카우르와 그녀의 큰아들 수케이뎁 싱 아투알 작은아들 하딥 싱 아투알 그리고 딸 바잔 카우르 아투알입니다. 어쨌든 수짓이 그 가족과 결혼한 후 그녀는 수짓 카우르 아투알이 되었습니다. 아투알 가족은 웨스트 런던의 헤이즈 시에 살았지만 결혼 후 수짓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탐험해야 할 나이에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옷을 빨고 더러운 접시를 닦고 집안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짓이 집안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수짓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남편 수크데브는 그녀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불쌍한 수짓은 방에 혼자 앉아 울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그렇게 많은 학대를 견디면서도 수짓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짓은 여러 번 가족에게 상처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이건 며칠만 참으면 되는 문제야.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침묵시켰습니다. 항상 행복했던 수짓은 에이투알 가족의 집에 온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슬픔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짓 카우르는 1971년 7월 17일에 영국 커번트리 시에서 태어났고 수짓은 폴리실리라는 교회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수짓에게는 3명의 여동생과 2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그들 모두 처음부터 영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짓은 시크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다른 형제자매들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어쨌든 1989년에 수짓의 시동생 하딥도 쌉지티라는 이름의 여성과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쌉짓 역시 젊고 순종적이며 매우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며칠 만에 그녀 역시 에이투알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바찬 카우르는 2 며느리를 하루 종일 똑같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족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에이투알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쌉제잇은 1991년 수짓과 쌉제잇 모두 몇 달 간격으로 임신했을 때조차
노예처럼 취급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어쨌든 수짓과 삽제트는 각각 아이를 한 명씩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바찬 카울의 며느리들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이 조금만 울어도 며느리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좀 더 크자 바찬 카우르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할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이투알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종교적이고 쾌활해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근처 구르두아라 시크교 사원에 가곤 했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내벽 안에서는 순진한 삽제트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꾸짖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구타당한 후에도 수짓 카우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서곤 했습니다. 이것이 수짓이 가장 많은 폭력을 당한 이유였고, 그래서 그녀는 이 종살이 같은 삶에 극도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짓은 집을 나와 직업을 찾아 적어도 직장에서는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결심했습니다. 이후 수짓은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마침내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세관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수짓 카울의 아름답고 친근한 성격 덕분에 그녀는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정말 즐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서양식 옷과 화장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짓의 변화는 남편 수케데브와 시어머니 바찬 카울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수크데브는 아마도 아내 수짓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년 1월 끊임없는 언쟁에 지친 23세의 수짓은 3살짜리 딸 파완과 함께 집을 나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크데브싱은 수짓을 찾아냈고 다시 한번 그녀를 때리고 만약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비록 수짓은 수크데브와 함께 돌아가기로 동의했지만 더 이상 같은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수크데브는 수르짓의 조건에 동의하고 곧 별도의 집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수크데브는 어머니 바찬 카우르와 이야기하고 옆집을 삽니다. 이후 부부는 딸과 함께 본가 바로 옆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짓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수크데브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수짓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수크데브는 아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크데브의 말은 수짓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크데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이투알 가족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수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수크데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수짓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수짓을 숨 막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의 가혹함과 폭력을 견뎌온 수짓은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공항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수짓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와 친구가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며 곧 수짓은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케이데브는 수짓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그녀를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짓이 아침에 일을 하러 집을 나설 때마다 수카데브는 매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수짓이 친구들과 외출이라도 하면 수카데브는 그곳까지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안에 수크데브는 수르짓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어머니 형제 자매와 공유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에이투알 가족은 수짓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녀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크데브가 아내 수짓과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짓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1월 어느 날 수짓은 수크데브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수크뎁 싱과 바찬 카오르는 술짓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짓은 이미 남편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어느 날 그들의 본가 라운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지티 집에 없는 동안 바찬 카오르, 쑥뎁, 싱, 하딥 싱, 바장 카오르, 다른 사람, 그리고 수지티의 동서인 쌉지잇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바찬 카오르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수지티 통제 불능이 되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으니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 인도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수짓을 죽이고 그녀의 존재 흔적을 모두 지워줄 것이다. 수짓의 남편 수케이뎁 싱을 포함하여 모두 바찬 카오르의 생각에 매우 동의했고 그 역시 아내를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들은 쌉제햇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비록 그녀는 수짓에게 그것에 대해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바찬 카오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쌉짓 카오르는 시어머니 바찬 카오르가 그녀와 수짓을 불러 인도에 있는 우리 친척집에서 결혼식이 2번 있는데 나는 둘 다 참석하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네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도시 밖으로 함께 나가본 적이 없잖니? 라고 말했을 때 놀랍니다. 이외에도 바찬 카오르는 수짓에게 런던으로 돌아가면 수크뎁과 이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짓은 이것이 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혼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수짓은 이 런던에서 인도로 가는 여행이 그녀의 마지막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도로 가는 여행 준비가 시작되고 비행기표가 구매됩니다. 런던 출발 항공권은 1998년 12월 3일이었고 그들은 인도에서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푼잡주에서 2번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귀국 항공권은 12월 1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날짜가 다가오면서 쌉제이티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것을 수짓 카오르와 상의하지 않았지만 남편 하딥에게 그의 어머니 바찬 카오르가 이 단계를 밟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하딥은 쌉제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쌉제트는 간접적으로라도 수짓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만약 그녀가 바찬 카오르의 계획을 수짓에게 밝히고 바찬 카오르와 그녀의 아들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그녀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쌉제햇은 수르지트의 생명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짓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바찬 카오르와 수짓의 비행, 몇 시간 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크라임 스토퍼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에서 쌉제햇은 바찬 카오르가 처음으로 수짓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회의에 대해 크라임 스토퍼스 운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쌉제햇은 솔지티의 항공편 번호도 크라임 스토퍼스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쌉제햇은 지역 경찰서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집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명단을 나열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수짓과 바찬 카오르가 머물 예정인 인도의 위치를 언급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쌉제햇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2월 3일 수짓은 7살 딸과 9달 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쌉제햇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짓이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쌉제햇은 수얼지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크라임 스토퍼스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
경찰도 그녀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찰에 의한 어떤 조사도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삽제이티 쓴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익명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장난이나 속임수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날짜는 1998년 12월 18일이 됩니다. 바찬 카오르는 수짓 없이 혼자 인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삽제이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바찬 카오르에게 수짓에 대해 물었을 때 바찬 카오르는 대답했습니다. 수짓은 푼잡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들이 삽제이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이렇게 흘렀지만 수지트의 아버지는 딸 수지트 시어머니 바찬 카오르와 함께 12월 3일에 인도로 갔지만 바찬 카오르는 12월 18일에 혼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딸의 실종에 대해 바찬 카오르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바찬 카오르는 수르지트의 아버지에게 조작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르지트 인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다. 이 시점에서 수키뎁 싱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수짓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제 그녀는 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수르지트의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은 수지티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98년 12월 21일 수지트의 오빠 짝디시 싱흔 광역 경찰청에 가서 수지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경찰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2R 가족은 일상생활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편 수르지티 오빠 짝디시 싱과 그의 아버지는 경찰을 끈질기게 찾아가고 영국 외무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수짓을 찾기 위해 인도에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온 가족은 매일 수짓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수짓의 남편 수키데브는 수짓의 10만 파운드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려 시도했습니다. 수키데브는 이 시도에 실패했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수짓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숙데브는 아내가 인도로 가서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5월 광역경찰청은 인도에서 수짓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A2R 가족 4명을 체포했습니다. 4명에는 가장인 바찬 카오르, 그녀의 두 아들 수크뎁 싱과 할딥 싱, 그리고 삽짓 카오르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서에 단 하루만 구금되었습니다. 약간의 신문 후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이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삽짓 역시 바찬 카오르의 계획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불완전한 이야기를 제공하여 자신을 구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수지택의 정의를 구하려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던 삽제에텍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도시 곳곳에 수지택 실종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 1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택에 대한 정보가 경찰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삽제에트는 수지택 실종 이후 A2R 가족 안에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삽제에트는 공황 발작을 겪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삽제에티 병원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2R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삽제에티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녀는 곧장 아버지 사발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수짓을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졌던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바르는 딸 삽제에텍에 경찰에 가서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삽제에텍은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005년에 사건을 재개하고 A2R 가족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삽지이트과 그녀의 아버지는 살해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브 드리스콜 경감의 지휘 아래 일부 광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증거 수집과 용의자 면담을 위해 열흘간 인도로 갔습니다. 복잡한 수사 끝에 경찰은 2005년 11월 3일 바찬 카울 쑥데브 아투알 그리고 삽지이트의 남편 할딥 싱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2006년 8월까지 바찬 카울과 쑥데브 싱이 수짓 카울의 살인을 조직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전모가 밝혀졌을 때 그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도 도착 후 바찬 카울과 수짓은 바찬 카울의 오빠인 달샨 싱이라는 남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후 12월 5일과 6일에 수짓과 바찬 카울은 푼잡에서 2번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며칠 후 수짓은 쇼핑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바찬 카울은 그녀에게 돈을 주며 오빠 달샨 싱과 함께 쇼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달샨 싱과 그의 친구 한 명이 지프를 출발시켰고 수짓은 차에 탔습니다. 잠시 후 수짓이 목이 마르다고 느꼈을 때 달샨 싱은 그녀에게 자신의 차량에 있던 물을 주었는데 그 물에는 약물이 타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짓은 의식을 잃었고 달샨 싱과 그의 공범은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짓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그녀의 시신을 라비강에 버렸는데 시신은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2007년 4월 25일 중앙형사법원에서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삽제튼 법정에서 바찬 카울과 쑥데브, 싱에게 불리한 증언을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후 바찬 카울과 쑥데브 싱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찬 카우르가 선고받았을 때 그녀는 70세였으며 이는 범죄의 역사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가장 나이 많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복역 후 바찬 카우르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 있었고 수케이뎁 싱은 27년 복역 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바찬 카우르는 유죄 판결과 형량 모두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비록 형량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지만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그녀의 최소 복역 기간은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바찬 카우르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부분은 인도에서 수짓 카우르를 실제로 살해한 달샨 싱과 그의 공범은 결코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삽제튼 남편 할딥 싱과 이혼하고 4자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또한 삽제이튼 자신의 시련과 수짓의 이야기를 Shamed the Honor, Killing That Shocked Britain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썼습니다. 수짓의 2자녀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수키뎁 싱이 체포된 후 사회복지기관이 수짓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활기찼던 수짓은 마지막 순간에도 쇼핑을 즐기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라는 이름 아래 어떤 짐승들이 그녀의 미소를 영원히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수짓 카울 아투알 명예살인 사건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세한 비디오를 제작하기를 원하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 섹션에 해당 사건의 이름을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